안녕하세요.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환절기나 갑자기 더워질 때면 보양식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주로 뭘 챙겨 드세요? 저는 바다의 산삼이라는 전복이 생각납니다. 청정 바다의 좋은 기운을 먹고 자라서 우리 몸에도 건강한 기를 팍팍 넣어주는데요. 오늘은 보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방의 불로초라고도 불리는 전복은 그 어떤 명약과도 견줄 만한 효과가 있는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간 기능 회복은 물론 원기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기운을 팍팍 올려줄 건강 보양식에 대한 비밀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음식만 잘 먹어도 보약이 따로 필요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로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이광현 한의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먼저 전복부터 좀 여쭤보려고요. 예로부터 전복을 약으로도 많이 사용했다고요? 그렇죠. 네, 그럼 한의학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사파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간 건강이 좋았나요? 이 전복은 성질이 서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은 네. 간 기능이 열하면서 역상한다. 그러니까 위로 위로 올라오니까. 올라온다라는 네. 그런 표현을 쓰죠. 바로 전복의 서늘한 성질이 이런 것들을 없애주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옛날부터 전복은 황달이 있을 때도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전복은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술 많이 드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자, 두 번째는 자양강장인데요. 그렇다면은 뭐 피로 회복에도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 전복이라는 것이 소화 기능을 촉진시켜주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네. 전복에 있는 영양분을 그대로 몸에 흡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복을 말려보면은 네. 우리가 문어나 그다음에 또 오징어처럼 이렇게 말렸을 때 하얀 가루가 나타나는데 네. 그게 타우린 성분이에요. 네. 우리가 주로 폐류에 많이 들어있는 이 타우린 성분도 전복에 아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양강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주는데 전복이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 네. 자, 세 번째는 또 기침, 가래 완화를 시킨다고요. 저도 스튜디오에서 오래 방송하다 보면 자꾸 이제 목이 칼칼하고 네. 기침 나오는데 전복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제가 좀 사드릴게요, 선생님. 선생님처럼 네, 네. 이렇게 예. 마른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건조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가래가 많지 않으면서 생기는 건해, 마를 네. 건 기침해, 건해인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런 경우에도 전복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 폐결핵이 있을 때도 전복죽을 많이 써왔습니다. 네, 예. 네. 자, 이제 네 번째는 배뇨 작용에도 도움을 주나요? 이 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하고 방광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죠.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소변 보러 자주 가고 그리고 한 번 보더라도 그 양도 적고 이런 분들한테 전복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주는 음식입니다. 네, 네. 자, 다섯 번째는 눈을 밝게 한다고요? 요즘 뭐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한다든가 뭐 계속해서 핸드폰 네. 하다 보면 눈이 침침할 때가 있거든요. 안구가 충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서 생기는 건데 바로 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확장된 모세혈관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 안구 충혈 같은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노안 같은 경우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네, 네. 그런 경우에도 전복이 많이 도움이 되고 특히 또 이제 가끔씩 피로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면은 왜 우리가 눈 이렇게 보면 눈앞에 뭐가 어른거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을 비문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까지 도움이 되는 걸로 네. 그렇게 동의보감에 기록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양강장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원기도 회복시켜주고 그다음에 기침도 좋게 해주고 그다음에 소변도 잘 통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눈도 밝게 해주고 굉장히 유익한 식품입니다. 네, 네. 그럼 한의학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은 꼭 전복을 자주 많이 먹는 게 좋다 한다면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우리 체질을 보면 열성 체질 그다음에 냉성 체질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대개 열성 체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상의학적으로 보면은 태양인 소양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몸에 열이 많으면서 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름 나기를 싫어하고 더위를 싫어하는 사람들. 전복의 성질은 차갑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전복을 먹이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네. 이제 갱년기 정도의 여성들, 갱년기가 되면은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나도 몰래 열성 체질로 화가 많이 뜨는 그런 체질로 변하지 않습니까? 네, 네. 바로 이런 분들이 전복을 드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복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좋은 효과들을 나타내는 건가요? 전복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단백질이죠. 다른 어패류나 이런 것보다도 우수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콜라겐 성분. 콜라겐이요? 예. 오. 콜라겐 우리 여성들 관심 많죠? 네, 네. 피부 미용. 네. 예. 전복 많이 드시면 콜라겐 성분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밝아지고 네. 그리고 피부가 탱탱해질 수 있습니다. 예. 칼슘은 어느 정도 들어있나요?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요. 네. 철분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복을 먹게 되면은 흔히들 폐경기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골다공증에까지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전복은 다른 폐류에 비해 가지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고 또 많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영양소가 농축돼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전복 자꾸 먹고 싶어지는데 과연 이 전복을 어떻게 제대로 잘 요리할 수 있는지 다양한 요리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맛있게 즐기는 전복 활용 보양식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우선 전복 손질법부터 알아볼까요? 싱싱하게 살아있는 전복을 솔로 잘 문질러 이물질을 닦아냅니다. 이제 껍데기와 살을 분리해야 하는데요. 내장이 터지지 않도록 숟가락을 넣어 살살 돌려주면 어렵지 않게 분리됩니다. 내장 부위는 가위로 가볍게 잘라주세요. 다음은 전복의 이빨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전복의 돌기 부분에 손가락을 밀어 넣어 꾹 눌러주면 이빨이 나옵니다. 본격 전복 요리 스타트! 손질된 전복을 2cm가량 길이로 썰어주세요. 물에 불린 표고버섯 역시 같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솥에 미리 불려놓은 쌀을 넣어주고 그 위에 손질된 전복과 표고버섯을 올립니다. 고소한 맛을 더해줄 참기름 한 큰술도 넣어주세요. 표고버섯 불린 물과 전복 내장을 활용해보세요. 믹서에 갈아 밥물로 사용하면 고소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향에 영양까지 가득 담은 전복밥이 완성됐습니다. 전복밥에 잘 어울릴 전복 장조림을 만들어 볼까요? 손질된 설탕에 칼집을 내어 준비합니다. 냄비에 간장 2분의 1컵, 물 1컵, 맛술 1큰술, 설탕 2분의 1큰술을 넣습니다. 잘게 썰어 놓은 홍고추와 청고추를 넣어주세요. 통마늘 한 줌을 넣고 불린 표고버섯을 4등분으로 썰어 한 줌 넣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준비해둔 전복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15분가량 졸여주면 짭조름한 맛 일품인 전복장조림 완성! 보양식의 1인자 전복 삼계탕을 만들어보세요. 손질된 닭에 인삼, 황기 등 약재와 대추 2개, 통마늘을 넣어주고 찹쌀을 잘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전복까지 넣어준 후 이쑤시개를 이용해 고정시킵니다. 다음은 육수를 만들어 볼게요. 솥에 엄나무, 헛개나무 등의 약재를 깔고 손질해둔 닭과 전복 2개를 올려 물을 붓고 끓여줍니다. 20여 분가량 끓여내고 약재를 걸러내 맑은 육수로 한 번 더 끓여주세요. 기운 펄펄 나는 보양식으로 으뜸인 전복 삼계탕이 완성됐습니다.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때 전복을 이용해 기운을 되찾는 보양식탁을 꾸며보세요.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복 껍질까지도 네. 다 쓴다 말씀하셨는데 껍질이 크고 단단하잖아요. 굉장히 단단하죠. 네. 그리고 멋있잖아요. 그래서 생김새는 멋있죠. 껍질을 네. 옛날엔 나전칠기로 많이 썼어요.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복 껍질을 우리 한약재 명으로는 석결명이라고 그러는데 눈을 밝게 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렇게 동의보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알러지성 결막염이랄지 또 안구출혈, 그다음에 안구충혈, 네. 또 녹내장, 백내장 이런 경우에 전복의 껍질인 석결명을 약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이 음식에는 또 궁합이 중요한데 전복하고 궁합이 찰떡궁합인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유하고 무를 들 수가 있습니다. 무요? 예, 전복을 끓일 때 그냥 끓이지 말고 무를 넣고 끓이게 되면은 전복의 맛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소화도 잘 됩니다. 이 전복에 단백질 많다고 그랬죠? 네. 또 우유에도 단백질이 많지 않습니까? 서로 단백질끼리 상승되는 그런 음식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전복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우유에서 보충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전복하고 이 소고기하고도 아주 궁합이 잘 맞아요. 오, 네, 네. 바다에서 나는 거, 육지에서 나는 동물. 네. 이 소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철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소에 들은 철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소화 흡수에 아주 용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되죠. 네, 네. 그리고 전복하고 잣하고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네. 이 잣은 우리가 해송자라고 부르거든요. 신선들이 먹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질 정도로 뇌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눈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전복에다가 냉이나 당근 같은 것을 같이 배합을 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당근 눈 건강에 좋다는 거 다 아시죠? 비타민 A 성분, 카로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전복하고 참깨하고도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예. 열려라 참깨. 예. 우리 네. 몸속에 콜레스테롤 저하를 시켜줍니다. 네, 네. 그리고 동맥경화를 예방해주죠. 참깨가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전복과 참깨를 같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음식 궁합입니다. 근데 요즘 삼계탕집 가보면은요, 전복 네. 삼계탕이라서 좀 값이 비싼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 같이 넣어서 저렇게 비싸게 팔면은 궁합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비쌀 만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것을 우리가 양신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나는 좋은 음식, 육지에서 나오는 좋은 음식.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닭에는 콘드로이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젤라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원기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전복하고 삼계탕은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 보양식 이번엔 삼계탕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달기 한약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나요? 닭은 성질이 좀 열하죠. 그래서 찬 체질에 아주 잘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의 청나라 때 걸륭제라는 황제가 있어요. 네. 청나라 황제 중에 가장 오래 사신 분인데 89세까지 살았는데 이분은 부화하지 않는 닭을 달걀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봉황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력제로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도 이 닭의 수탉의 고환을 적출해 가지고 자주 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남성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스토스테론의 보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짝 데쳐 가지고 참기름에 찍어 드셨다라는 기록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세종대왕은 부인을 6분 그리고 18남 4녀를 두셨어요. 그리고 테스테론인가 그때는 그런 과학적인 용어도 모르셨을 텐데 네. 어떻게 그렇게 꼭 챙겨 드셨을까요? 세종대왕이 그렇게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게 닭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닭 요리는요 스태미너뿐만 아니라 여성들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일단 닭 중에 이 특히 날개 같은 경우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 닭날개를 즐겨 드셨던 분이 양귀비예요. 네. 예.
이 양귀비가 그 많은 요리 중에 닭 날개를 많이 먹었고 특히 닭 날개 같은 경우에는 뭐 남성들의 정력이나 여성들의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머리를 좋게 하는 성분들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닭 날개는 닭 다리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닭고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들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임신 중에 닭고기를 먹으면 아기 피부가 닭살이 된다 그러는데 진짜 그런가요? 닭고기도 고기니까 많이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왜 다이어트 할 때는 닭고기를 추천하나요? 네, 저도 평소에 참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임신 중에는 닭고기 먹으면 안 된다, 닭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옛날 문헌 중에 임신 중에 금기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그 중에서도 닭을 먹게 되면은 피부가 닭살처럼 된다는 등 뭐 그런 구절이 있는데 네, 네.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임신 중에는 단백질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닭을 많이 드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이 다이어트 하는 식단에 보면은 이제 그 닭고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요? 실제로 닭고기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네. 특히 이제 앞 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방질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뭐 살결 안에 네. 지방질이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 마블링 같은 것들이 많이 되는 그게 다 지방이거든요. 네. 닭고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닭고기는 칼로리가 아주 낮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닭고기 100g당 100kcal인데 예를 들어서 뭐 꽁치나 고등어 이런 것이 한 160kcal, 삼겹살이 약 한 320kcal, 그리고 등심이 약 한 450kcal. 그러니까 이 닭고기라고 하는 것은 칼로리가 엄청 낮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닭고기 앞가슴살 네, 네. 이렇게 외치는 거죠. 네, 실제로 효과가 좋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과 먹으면 궁합이 좀 잘 맞을까요? 인삼하고 도움이 많이 돼요. 예. 우리가 삼계탕에다가 꼭 넣는 게 인삼이죠. 네, 네. 닭도 성질이 열하고 인삼도 성질이 열하지 않습니까? 인삼은 원기를 크게 보호한다. 동의보감에 대보원기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름철이 되게 되면 내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차가워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닭고기에다가 인삼을 넣어서 드시게 되면은 내장을 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보신 음식이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닭고기하고 전복하고도 아주 궁합이 잘 맞고 이 닭고기하고도 잘 맞는 것 중에 하나가 해삼입니다. 네. 예. 네. 이 해삼에는 콘드로이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 원기를 회복시켜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기운을 찾게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닭고기에다가 해삼을 아니면 또 전복을 같이 해서 드시는 것도 음식 궁합적으로 보면은 아주 잘 맞는 궁합들입니다. 한 가지 끝으로 우리가 삼계탕 할 때 네. 쌀을 넣잖아요. 네. 찹쌀이든 네. 잘 맞는 궁합이기 때문에 넣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찹쌀을 주로 많이 넣죠. 네네. 맵쌀보다도. 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찹쌀이 맵쌀보다도 성질이 더 따뜻합니다. 네. 열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찬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맵쌀보다는 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찹쌀을 넣는 것이 훨씬 더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맵쌀을 넣어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은 그 흔히들 근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삼계탕을 할 때는 맵쌀보다는 찹쌀을 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계탕, 닭과 찹쌀과의 궁합도 잘 맞는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죠. 네, 네. 예. 오늘도 아주 유익한 정보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양 음식에 대한 말씀 이광인 박사와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식의 세계화 노력 때문인지 많은 한식들이 외국인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우수한 건 좋은 재료에 엄마의 손맛과 정성이 들어가야 더욱 영양가 넘치는 음식이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손맛 들어간 밥상으로 건강을 챙겨보신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